내가 항상 하는 지론이 뭐야? 영어만 잘해서는 대학 못 간다. 그러니까 영어도 잘하면 좋은 대학 가지만 영어만 잘해서는 대학 못 간다. 하지만 영어를 못하게 되면 또 많이 제약을 받으니까 수시가 됐든 정시가 됐든. 그래서 선생님이랑 이제 공부하게 될 요 교재 지금 받으셨죠? 유형별 독해 원 교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요 교재를 한 달 동안 마스터를 할 건데 이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을 뭐 여러분들이 잠깐 앞장을 보시면 이 책에 수록된 문학 및 출처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선생님이 다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교재 구성은 유형 대표 문제 4개, 그 다음에 테스트식으로 해서 10회로 돼 있어요. 10회로 돼 있어서 총 44문제죠. 자, 거기다가 이제 셀프 스터디에서 26문제가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내가 과제, 첫 주 과제를 또 2개를 줘요. 그래서 여기 빠져있는 교육청 모의고사 5개년치, 그 다음에 18번부터 45번까지 중에서 기본 유형 테스트 문제도 나가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는 영어는 그냥 이렇게 토요일날 나와가지고 3시간 공부하고 그 공부한 거를 한 주 동안 철저히 복습하고 그러면서 나눠준 과제만 시간 안에 딱 맞춰서 끝내주면 그리고 오면 돼. 그 가운데서 모르는 거나 궁금한 거나 좀 그런 것들만 체크해서 좀 일찍 와서 아니면 끝나고 나서 질문하면 돼. 그리고 남은 시간에는 수학 공부해. 국어 공부하고 얘들아. 알겠니? 그래서 뭐 여기다 더 플러스 알파 할 필요는 없고 우리 목표는 지금 한 달 공부해서 막 등급을 확 올리는 게 아니야. 6월 9일인가요? 그죠? 이번에는 6월 달 초반에 있을 그 6평에서 내가 원하는 등급 맞고 졸업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치? 서두르지 마. 근데 시간은 금방 갈 거야. 일단 3월 달이 되기 시작하면 3월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 보고 난 다음에 시간이 훅훅 가니까.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한번 가볼게요. 교재는 그렇게 돼 있다. 자, 일단 우리 목표는요. 1등급 확보를 위한 이제 첫 번째 문제풀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는 막 해석 연습도 하고 어법도 했지만. 그래서 수능에 21에서 24번 완전 정복하는 파트고요. 그럼 잘 봐봐. 선생님이 나름대로 구간이 있어. 구간 설정이 돼 있다고. 선생님의 구간 설정은 듣기를 제외하고 18번부터 30번까지가 독해 첫 구간이야. 요게.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시간 확보를 하고 틀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왔다 갔다 해. 물론 여기 29번, 30번 어법하고 어휘가 있어서 그렇지만 요 앞부분에서 특히 요거 수능 3페이지 21번부터 24번 많이 틀리잖아. 잘 봐봐. 요지 빼놓고는 3점. 요거 3점 내지 요게 3점에서 여기서 벌써 3점짜리가 2개나 나오거든. 그래서 요거를 안정적으로 맞춰야 돼. 하나도 실수하지 않고. 그 연습을 한 달간 한 100여 문제 이상을 가지고 공부할 거야.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뒤에 빈칸 문제도 같이 해결되는 거야. 어차피 빈칸도 주제문 완성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를 갖다 우리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타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다고 이 4문제만 풀진 않아. 과제 같은 거는. 자, 거기다가 내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시간 안배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줄게. 우리 수능이 총 45문제야. 그죠? 아마 여러분들이 고2 때까지는 시간 계산 별로 안 했을 거야.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내가 왜 시간 부족한지도 잘 몰랐을 거야. 정확하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면 70분인데 듣기가 17문제, 정확하게 시험지를 넘기시오부터 해서 듣기 끝날 때까지가 23분 30초야. 그럼 생각해봐. 독해가 28문제인데 독해에 할당되는 시간이 46분 30초야. 그러면 한 문제당 마킹 포함해서 1분 40초 안에 풀어야 딱 떨어지는 거야. 만약에 내가 1구간 이 듣기 23분 30초 동안에 독해를 몇 문제를 푸느냐에 따라서 시간 확보가 달라지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재수생들이나 좀 보통 1등급, 2등급 많은 학생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듣기 풀면서 독해를 몇 개 정도를 푸냐 그러면 최소 4개에서 한 7개, 물론 많은 애들은 10개까지도 풀어. 근데 중요한 건 요 4개에서 7개 정도는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듣기가 난 약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 그 방학 동안에 듣기 했잖아. 그 평가원이나 수능 듣기를 내가 하나 이상, 2개 이상 틀리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했거든. 그치? 근데 이제 3개 이상 넘어가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선생님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좀 돼줘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첫 번째 구간 30번까지를 듣기를 제외하고 이렇게 중요한 6문제, 그죠? 6문제를 1분 50초씩 잡아서 11분 안에 풀 수 있어. 특히 이 4문제를 여유 있게 2분 정도 들어가면, 21, 23, 24에다가 한 2분 정도 시간을 투자하면서 풀 수가 있어. 이 문제를 푸는 건 내가 이제부터 강의를 하겠지만 속독해서 푸는 건 아니거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읽고 푸는 것도 아니야.
선생님 수업은 원론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답 잡는 수업이 아니라 포인트 잡아서 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아마 좀 속도감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근데 선생님 저는요 듣기 할 때 다른 거 못 푸는데 어떡합니까? 그럼 만약에 듣기를 하는데 오로지 난 듣기만 푸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독해 문제를 아까 얘기했지만 한 문제당 무조건 마킹 포함 1분 40초 안에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게 쪼들리죠. 거기다가 자칫해서 요 앞부분에서 아까 얘기했던 21, 22, 23, 24 요 문제 풀다가 시간 거짓말 안 하고 10분 이상 쓰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파트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염두하면서 선생님이랑 시간 안배를 같이 해가면서 풀 거야.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게 이걸 왜 보여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요 21번부터 24번 시간 되게 소중히 여기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구나. 그냥 막 풀면 안 되는 거구나. 그 얘기를 해준 거야. 알았죠? 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그럼 우리 교재를 펴보세요. 교재를 펴서 페이지 몇 페이지를 피시냐면 16페이지를 딱 피시고, 유형 대표 문제는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풀고 해설을 하는 쪽으로 하고요. 중요한 건 그 다음 이제 잠깐 넘겨보세요. 22페이지 보시면 이제 테스트로 나가죠. 그러면 봐봐. 선생님이 구성을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네 문제가 수능의 3페이지야. 21, 22, 23, 24 맞아? 요거를 책으로 풀지 않을 거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문제 풀 때는 너희들한테 시험지처럼 나눠줄 거야. 시험지처럼 풀기 위해서. 실제 21, 22, 23, 24 시험지처럼 시간 맞춰 풀고 수업 들을 때는 요걸로 들으면 돼. 아니면 난 그냥 여기다 다 듣고 복습을 이걸로 해도 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실전 감각 가지기 위해서 책으로 푸는 거랑 또 틀려. 현장에서 시험지로 푸는 거랑 책으로 푸는 건 틀리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계속 할 거야. 그래서 일단 이따가 시작할 때 나눠주기로 하고요. 지금은 21번에 밑줄 함축 의미부터 가볼게. 자, 그런데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18번이 글의 목적이고 19번이 심정이야. 그 다음에 20번이 필자의 주장이지. 그 다음에 21번이 지금 밑줄 함축이고 22번 요지, 23번 주제, 24번 제목이라고 그랬지. 사실은 이 5가지 문제는 다 뭐다? 똑같은 문제다. 사실은 다 뭐와 관련된 문제다? 주제와 관련된 문제다라고 했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보세요. 지금 주장, 요지, 주제, 제목 사이에 얘가 하나 들어갔는데 얘는 생뚱 새로운 신유형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란 얘기야.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문제 푸는 방법은 일단 당연히 밑줄 친 문장 무조건 먼저 읽어. 단 전반부에 밑줄이 있을 경우는 그냥 처음부터 읽으면 돼. 내가 말하는 밑줄을 먼저 읽는다는 얘기는 그냥 후반부, 마지막이나 후반부, 중반 밑으로 있는 것들을 먼저 읽고 가자는 얘기야. 왜냐하면 읽었을 때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 밑줄의 사전적인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 해석 안 돼도 돼. 어차피 비유적 표현이니까. 그런데 그 밑줄에 들어있는 지시어라든지 뭐 대명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게 또 엄청 중요한 단서가 되거든. 맞잖아. 만약에 연결사 있다 그럼 뭐야? 밑부분에 포인트 별로 없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밑줄 문장에 대의가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대의에 동그라미 쳐놓고 그들이 누군지를 생각하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런 식으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자, 결국은 뭐다? 스킬란에다가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결국은 이 문제도 뭐다? 주제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내가 주제 파악하는 문제는 너희들한테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우리 잠깐 얘기했던 반헬수가 있다. 반복, 시그널, 소재는 선택지. 자, 그 주제 파악하는 요 패턴으로 문제를 풀 거고, 그 다음 결국은 밑줄 전후 문장에 결정적 단서가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선생님이 딱 요 세 개를 압축해 놓은 거야. 이거 뭐 스킬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문제 푸는데 생각은 하고 가는 거야. 아, 밑줄부터 무조건 먼저 읽는다. 어차피 주제 문제다. 내가 밑줄의 해석 자체가 안 돼도 상관없다. 주제 찾자, 주제 찾자. 그리고 보통 포인트는 밑줄 전후 문장에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 자, 이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그러면 그래도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멍하니 앉아서 풀면 안 되니까 유형 1번만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미리 풀었던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을 때 얘들아 그냥 막 읽지 말고 내가 선택지로 가는 시점을 한번 표시를 해보는 거야. 그래 항상 옆에다가 샤프를 이용해서 글의 소재가 뭔가도 한번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봐봐. 자, 지금 자 가볼게. 유형 대표 문제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봐봐. 정답률이 봐봐. 정답률이 2021학년도 수능의 정답률이 50%도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50%라는 기준이 전체잖아. 1등급부터 마지막까지 평균이기 때문에 뭐 사실 뭐 1, 2등급의 상위 30% 평균을 내면 훨씬 높아요. 7, 80%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문제 풀 때 주제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어차피 밑줄이 전반부에 있으니까 그냥 앞에서부터 읽어나가. 그리고 이제 실전에 들어가면 구문처럼 안 된다고 그랬어. 분석하듯이 해석이 안 돼. 시간은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막 읽게 돼. 그리고 그냥 감으로 풀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지. 감. 그래서 우리가 실전은 감각으로 푸는 거기 때문에 감으로 풀기 위해서는 평소에 정확성 연습을 해놔야 될 것이고. 자, 한번 가볼게. 그냥 쭉 가는 거야. 막 규칙 따지고 분석하지 마. 그냥 아프리카 속담이 하나 있는데 그 속담은 뭐라고 말하는지. 자, 이렇게 스토리텔링 식으로 가는 거야. 무조건.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가 자신의 역사가를 가질 때까지는 이 사냥이라고 하는 사냥에 대한 이야기는 항상 그 사냥꾼을 글로리파이, 굉장히 영예롭게 할 거래. 미화할 거래. 자, 해석이 됐는데 순간적으로 와닿진 않아. 그치? 그냥 지나가는 거야, 얘들아. 실전에서는. 자, 그래 놓고 그 속담은 힘, 권력과 통제와 법, 재정에 관한 거래. 자, 여기까지 해석도 잘 됐어. 자, 뭐 별로 큰 거 없어. 근데 그 두 번째 문장을 봤더니 밑줄 문장이야. 환경 저널리스트들은 have to play. 자, 중요한 건 일단 have to가 하나 들어가 있긴 해. 뭐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을 해야 된대. 그러면 사자의 역사가라고 하는 그 역할이 가지고 있는 밑줄 의미잖아.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가 무슨 밑줄 함축으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제와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이니까 우리는 밑에서 무슨 내용만 찾으면 될 것 같아. 생각해봐. 무슨 내용 찾으면 될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연실이요? 꺼줄게. 환경 저널리스트들의 역할 찾으면 되는 거잖아.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글을 막 해석 위주로 가는 게 아니라 잠깐만,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꼭 해야만 하는 게 뭐냐면 사자의 역사가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난 지금 읽으면서 그럼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하는 역할을 찾아버리면 되는 것 같아. 그럼 이 글의 주제일 것 같아.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 자, 해놓고 나오죠. 이 환경 저널리스트들은 뭘 해야 되냐면 put across 나와 있는데 자, 이런 표현들은 암기해주면 좋겠지. 수능에 나왔던 단어니까. 자, put across A to B야. 근데 이걸 수능장에 암기하고 들어간 학생이 몇이나 될까? 근데 put across를 단어 그대로 해석하면 뭐지? 뭐 이렇게 가로질러 놓는 거잖아, 그냥. 가로질러 놓는 거니까 그들은 포인트 오브 뷰가 관점이잖아. 환경에 대한 관점을 놓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것도 그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에게. 아,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환경 저널리스트들의 첫 번째 역할은 환경에 대한 관점을 어쨌든 법 만드는 사람들에게 자꾸 이해시키고 전달해야 되는구나. 그죠? 첫 번째 역할. 아, 환경에 대한 관점을 자꾸 알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뒤에 봤더니 또 나왔어. 그들은, 이 환경 저널리스트는 또 뭘 해야 되냐면 Voice of Wild India. 자, 요거야. 인도의 wild 하면 야생, 야생 자연이라는 뜻이니까 인도의 그 야생의 대변자, 인도의 그 야생 자연의 대변자가 돼야 된대. 자, 그럼 공통점 뽑아봐. 결국 환경 저널리스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야? 환경보호잖아. 환경보호 해달라고. 환경에 대한 대변자, 자연에 대한 대변자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환경에 대한 관점을 알려야 되고. 맞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쯤 됐으면 선택지를 볼 수가, 선택지로 갈 수 있는 시점 만드는 거야. 의식적으로. 그러면 선택지에 꼭 들어가야 될 말은 뭐겠어? 환경 저널리스트들은 뭔가 자연의 대변자, 환경에 대한 관점을 알려줘야 된다. 자, 그 생각하고 한번 선택지 가볼게. 근데 선택지 해석도 중요하잖아. 선택지 단어 뜻을 모르면 안 되니까. 자, 언커버가 뭐지? 밝힌, 커버가 덮는 거니까. 어떤 종의 생물학적 진화의 역사를 밝히는 거야? 아니라니까. 환경에 대한 관점을 자꾸 알리고 어떤 자연에 대한 대변자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변화를 촉구하는 거야.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 자연에 대한. 자, 뭔가 자연을 위해서, 자연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의 변화를 촉구한대. 말이 좀 어렵지.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건 딱 안 나오지. 자연의 대변자가 돼야 돼. 뭔가 환경을 보호해야 돼. 이런 말 안 나왔잖아. 여러분들 이 지속 가능한이란 말이 뭔지 알겠어? 평가원에서 되게 좋아하는 단어야. 지속 가능하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 세대만 쓰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도 쓸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환경을 막 쓰고 자연을 내 마음대로 막 처분해버리면 다음 세대는 못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자연에 대한 지속 가능한 인간의 행동으로의 변화를 촉구한다. 그만큼 환경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이렇게 자연을 갖다가 대변자 또는 환경 보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2번은 괜찮을 것 같아. 자, 3번은 이제 속어법으로 가보는 거야. 인권의 만연한 위반에 대해서 맞서 싸우는 인권 얘기 아닌 것 같고. 4번은 자, represent가 표현하다거든. 그러면 아직 표현이 잘 안 된 사람들, 좀 덜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역사를 다시 쓴다. 아닌 것 같고. 자, 5번도 환경법 제정자들에 대한 권력을 제한한다. 아닌 것 같고. 그죠? 자, 속어를 해도 답이 2번을 되게 고급지게 써놨잖아. 그지? 정답이 2번밖에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봐. 여기에서 이 두 문장을 이렇게 갈 수 있겠냐 이거야. 중요한 건. 생각을 해보라고. 결국은 환경에 대한 관점을 자꾸 이해시켜서 환경법을 만들어야 돼. 그만큼 자연이 중요한 거니까. 그 다음에 자연의 대변자가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뭔가 환경보호, 자연보호 어떻게든 계속 물려줄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면 답을 2번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자, 여기서 답을 못 잡았어. 그러면 읽어야 되잖아. 첫 문제니까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표시를 해놔, 책에다가. 여기까지 딱 표시를 해놓고 복습하실 때 여기까지 읽고 내가 선택지로 갈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거 굳이 읽으면 뭐야? 인간의 현재 소비율은, 자연 소비율이야. 자연 소비율은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변화를 해야 되는구나. 이거잖아. 이 문장을 봐도 이제 좀 이해가 되지. 자, 현재 인간의 소비율, 이 자연, 환경의 소비율은 완전히 지속 가능하지 않아. 그 말은 나만 쓰고 다음 세대는 못 쓴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 자연의 대변자가 돼야 되고 환경 저널리스트의 역할은 환경 보호 쪽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래놓고 이런 걸 뭐하러 읽어, 이런 거. 예시잖아. 뭐 숲, 이런 거 다 읽으면서 숲, 이건 뭐지? 습지, 이거는 황무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냥 가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완전히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현재 여겨지고 있구나. 그러니까는 지속 가능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무 완벽한 독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얘들아. 알았지? 그래서 유형 1번은 선생님이 딱 패턴 잡았을 때는 이제 여기인 것 같고, 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후반부에, 자, 그런데 역접이 있으니까 뭐 인권 얘기가 나오니까 또 이상한 오답으로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기 벗이 한번 틀어줬으니까 선생님 벗이 나왔으면 내용이 바뀔 수 있으니까 여기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다시 벗을 또 틀었기 때문에 내용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거야. 보세요. 그런데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그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빼버리는 거. 실전에서 이거 내가 다 빼라고 그랬지. 콤마나 하이픈 다 빼버리는 거니까 인간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요구한다라는 거, 이거는 인권의 위반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근데 다시 한번 역접. 하지만 어떤 시점에 있어서의 인권은 잘못된 것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권 얘기는 아니란 얘기야. 그리고 다음 문장에 만약에 정답을 못 잡은 사람들은 최소한 여기선 답을 잡아야 돼. 왜냐면 It's time 나와 있지, 얘들아. 이것도 기억해놔. It's time, 뭐 대시 보통 생략되는데 이렇게 주어 동사 나오면 이거 다 토픽 센텐스가 되는 거야. 자, 이제 주어가 동사해야 할 때이다. 이제 주어가 동사해야 할 때이다 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하자는 얘기야. 이거 하자. 결국은 이거 하자. 자, 이제 주어가 동사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 하자는 얘기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막 쓰고 끝내야지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행동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켜야 할 때입니다 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정답으로 갈 수 있어야 돼. 뭐 뒤에 거는 인간의 권리, 인권하고 나머지 환경의 권리도 다 똑같은 거야. 별 차이 없어 라는 뜻이니까. 됐니? 그래서 뭐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포인트만 딱 잡아서 아마 여러분들이 글을 읽으면 또 훨씬 더 쉽게 읽을 수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자, 일단 대표 문제니까 일단 한번 스타트.